어제도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을 대폭 이렇게 늘리겠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딱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서울의 가격대가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정부에서 지금 청년 주택으로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임대 아파트가 신혼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애기 하나만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은 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평수대가 괜찮은 대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임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시면은 신혼 둘이서 이렇게 살기도 좀 팍팍한데, 애기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애들 키우기가 되게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원하는 편향대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공공임대를 펼친다라고 하면은 좀 나쁘진 않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것도 안 바꾸고 이렇게 공공임대를 물량을 넓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실제 쓰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량을 내놓는다고 해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서울의 물량들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부세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법인이나 아니면은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취득세가 8%대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는 1에서 3%대의 취득세가 발생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8%대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규제 지역에 3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이면은 12%대의 취득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존하고 똑같이 4%대의 취득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때는 맞는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위에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 데에 어떤 입지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프라입니다. 학원, 그리고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어떻게 갖춰져 있냐, 교통편은 그 역세권이 얼마나 거리가 이렇게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학군을 보지를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1인 아니면은 2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혼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거의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게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학군이 아니겠죠? 직장 거리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얼만큼 이 오피스텔에서 나왔을 때에 교통편이 좋으냐, 이게 오피스텔의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피스텔 주위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이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보는 거는 직장 거리하고 교통하고 인프라를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잘 안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 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라이프라는 오피스텔이었어요. 이 당시에 한 30개 정도 한 번에 훅 쏟아지는 상태였어요. 이 물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지었는 사람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지었는 사람이에요. 순천 외에도 뭐 여수에서도 또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임대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물건이 쏟아졌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9평입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감정가는 7,700인데 두 번 유찰해가지고
4,300 정도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3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육생이 낙찰을 받았는 물건이죠. 임차인이 전세로 4천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분은 월세로는 절대 이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내보내고 이제 월세를 낳는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옆에 순천의료원이 있습니다. 12시 방향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순천대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원룸이 간간히 좀 있는데 오피스텔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거진 독점적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에 세를 놓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예 오피스텔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새로 이제 간호사나 의료진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중개 사장님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관리소 사장님한테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세를 붙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그 순천대학교에서도 수요도 좀 있는 편이었어요. 지금 또 이제 매물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기 유어라이프 쪽 오피스텔은 매물이 거진 없습니다. 월세를 내놓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명도를 끝내가지고 이쪽에 이제 세를 붙였는데 그 당시에 500에 35만원에 이렇게 세를 붙였어요. 그때 물량이 많이 이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생들이 많이 입찰 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받아왔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비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싼 편이었어요. 5, 6만원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관리비가 좀 줄어드니까요. 임차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놓는 게 원활하게 이렇게 임차를 놓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공급 물량들이 경매로 이게 30개 이상이 쏟아지다 보니까 바로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임차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명도를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를 놓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평소 때보다는 한 5, 6만 원 정도는 더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40만 원에서 조금 더 몇만 원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한 35만 원 정도 선에서 내놔야지 월세가 붙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이제 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물건을 이제 사는 사람한테 한 10% 정도는 수익을 맞춰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천만 원대에 매도 가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교육생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에 들어가고 이자 갖고 한 달에 남는 수익은 얼마 정도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제 이걸 구입했는 가격은 5천만 원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출은 4천만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80% 대출이 나왔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이 당시에 11만원 정도 한 달에 이자가 나갔어요. 취득세하고 법무사 쓰고 그리고 명도비 이렇게 주고 총 들어갔는 돈이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놨는데 500에 35만원에 월세를 놨어요. 본인이 들어갔는 돈은 100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를 받았으니까 월세 500만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실제 이제 자기가 들어갔는 돈은 811만원 정도 거진 800만원 돈에 자기 이제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자 갖고 한 달에 나오는 게 24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오피스텔을 5채만 구입한다 그러면은 매달 나오는 게 한 돈 100만원 100에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로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을 때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1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많이 들어가 봐야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분양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적게 들어가도 3, 4천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출을 낸다고 해도. 내가 금액대를 높게 이렇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월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사는 사람한테 수익을 맞춰준다 그러면은 내가 샀던 가격에서 가격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기 전에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한 4, 5천 원 손해를 보고 이렇게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거는 제가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로 받는 거는요. 바닥을 거진 쳤는 가격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시세에서 거진 가격대가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물건 또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매로 낙찰받았는 물건이에요. 여기는 15층입니다. 평수는 12평에서 13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정가가 1억 5,500이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분양했는 가격대는 1억 7천에서 1억 8천대에서 분양을 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물건 아닙니다. 이게 공매로 한 20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수생들한테 이 물건 괜찮으니까 요거 다 조사해가지고 입찰 들어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풀었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이 두려우니까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물건을 받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감정가가 그 1억 5,500이었는데 최저가까지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최저가 7,750만 원대에서 입찰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때 6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신서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복합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임장을 갔을 때도 건물 자체는 되게 깨끗한 물건이었고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소 자체가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사람들이 사는 비율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을 구입을 하는 거는 외지 사람들은 잘 구입을 안 합니다. 이쪽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기 때문에 여기 월세에 들어오는 비율은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인데도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잘 빠지는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 여기 월세 가격이 50만원에서 60만원대에서 월세가 돌고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입평수대에 1억 2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시세를 받는 거는 그 당시에도 1억 4천대에서 시세를 받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0에 월세를 나왔어요. 구입했는 가격대는 8,150만원입니다. 대출을요 90%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나왔는 거는 7,300만원 정도 대출이 나왔어요. 취등록비하고 명도비하고 다 해가지고 한 500만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0에 60에 월세를 놨어요. 지금은 이제 임차를 또 이제 바꿨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분이 들어갔던 돈은 실제 400만 원이 안 돼요. 본인이 저렴하게 구입을 했으니까. 이 물건 외에도 다른 물건들도 두세 개 이렇게 더 들어갔는데 떨어지고 이 물건 하나를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본인이 구입을 했으니까 실제 들어갔는 돈도 350만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자를 갖고도 월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게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는 6천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시세 차익을 이제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세도 1억 2천 정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내가 비싸게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구입하니까 내 원금이 손해볼 일은 없죠.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대가 떨어지는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집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룸은 월세가 좀 저렴하긴 하지만 방음하고 사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런데 조금 몇십만 원 좀 비싸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호가 좀 된다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지원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 돈을 쓰더라도 요 오피스텔에 찾아 들어오는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놓으면은 빨리 임차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조사를 했는 건 아니에요. 물건 검색해가지고 간단하게 가조사만 이렇게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골라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해에 오피스텔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도 괜찮은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소액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는 8,200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제 용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업무용으로 이렇게 열지 사무실로 이렇게 열지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요거도 4.6%대 발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은 6평입니다. 딱 원룸이겠죠. 김땡땡이라는 이분이 17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에 계약했던 요 금액이 5천에 5만원, 보증금을 좀 낮추면은 얼마에 들어오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가가 8,200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평균적으로 월세 시세가 돌아가는 게 500에 40만원, 1000에 35만원 정도의 월세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감정가의 시세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조사하고 본조사 했을 때에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도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방에서 물건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가 여가고 이제 거리상 걸어가면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요 다방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평수대에 월세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지금 월세가 돌아가는 게 30만원에서 33만원, 35만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돌고 있더라고. 그게 만약에 이 물건이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물건은 못해도 7,500에서 8,000까지는 시세가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한테 수익률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8,000 정도까지는 잡아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물건. 입지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광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3분 내외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입지로는 괜찮은 물건. 그리고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또 이쪽에는 식당 가고 또 뭐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입지로는 꽤 괜찮은 입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월세 시세가 얼마 정도 선에서 도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 표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 대출 이자 갚고 월 수익이 얼마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에 내가 입찰을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거는 한 번 더 유찰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건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좀 넉넉하게 이 물건은 500에 35만원 정도 선에서 놓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8천만원 정도까지는 팔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조사를 했을 때 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최저가에서 들어가는 물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35만원 정도 선에서 월세가 이렇게 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4,500만원대에서 내가 낙찰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출은 3,500만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10만원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취득비하고 뭐 명도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한 250만 정도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월세를 내가 500에 35에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들어가는 돈은 1,000만원이 안 됩니다. 750만원 정도면은 월세 나왔을 때 실제 내 돈이 묶이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 갖고도 한 달에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요 물건은 거진 30개 정도가 쏟아지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월세 가격이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낙찰받는 사람하고 경쟁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월세가 다 맞춰지고 그렇게 돼야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최고 마지노선의 월세 가격은 30만원이고 내가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35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7층 중에 6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층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입지도 괜찮고 교통편도 괜찮고 뒤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선에서는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 달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물건. 그렇다면은 내가 소액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은 내한테 괜찮은 물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2억 4천이에요.
근데 실평수가 20평입니다. 27, 8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원룸이 아니죠. 이거는 최소 3룸입니다. 3룸. 그러니까 3룸 중에서도 거실도 되게 넓게 이렇게 쓰는 3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3년밖에 안 되는 물건이에요. 주위 오피스텔 중에서는 깨끗한 편에 들어가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1억 9,800에 건조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못해도 이 사람이 분양받는 가격대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감정평가사도 이 물건을 평가를 했는 게 2억 4천대에서 평가를 했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유찰됐습니다. 1억 1,760만 원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떨어졌는 물건이죠. 그러면은 입지가 중요하겠죠. 간성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이렇게 재보면은 채 한 150m 밖에 안 돼요. 교통편은 나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식당가나 그 인프라를 좀 누리려고 그러면은 주안역 쪽으로 좀 올라가야지 인프라를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안역에 있는 그 월세 시세하고 간성역에 있는 월세 시세하고 차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통편은 좋은데 인프라가 조금 딸리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임차 놓는 것도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매물 나왔는 걸 보니까 30평대에 매매 받겠다고 하는 게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는 받을 수가 없겠죠. 평수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1억 7천에서 1억 8천 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연식을 이제 본다 그러면은 3년밖에 안 됐는 연식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동일한 가격대에 받을 수 있는 물건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떨어지는 이 3룸이 2천에 50에 월세를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다면요, 최소한 1000에 50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수익률 표에다가 입찰가 표에다가 딱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야 될 물건인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밖에 월세를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1억 7천에 받기도 힘듭니다. 1억 4천대에 받는 물건이에요. 수익률을 맞춰주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이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월세 시세가 안 받쳐주면은 아무리 이 전주인이 2억 5천대, 2억 6천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내 오피스텔을 사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1억 4천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 물건은 지금 안 들어갑니다.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해가지고 9천에서 1억 요 사이로 저는 입찰가를 선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나가는 월 이자는 20만원 정도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등록을 하고 이쪽에 명도를 한다 그러면은 한 500만원 선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1000에 50에 월세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제 월세 놓고 내 돈 들어가는 거는 1500이 채 안 되는 거예요. 1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이득은 30만원 정도.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9천만에서 1억 정도 사이에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4천에서 5천 정도는 내가 차익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의외로 괜찮은 물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뢰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찰가 선정하는 그 범위를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소액으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익률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구분성과가 꽤 괜찮죠. 질문 있으세요? 낙찰 후에 무조건 오피스텔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전입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주택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 주택. 예, 형진씨,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오피스텔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에 매수자가 수익률은 10% 정도 생각하고 입찰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정해진 그 수익률은 없어요. 없는데 가조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시세를 한번 저하고 한번 맞춰보시고 입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가격대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오더라도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월세 시세에서 가격대가 떨어져 봐야 몇만 원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답니다. 내가 지금 그때 조사했던 이 가격대, 그 시세에서 가격대가 떨어지는 폭이 되게 작다는 거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